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오늘은 2학년 2학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물 주제의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세종대왕과 위인들입니다. 중심 주제는 인물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종대왕을 비롯한 다양한 위인을 조사해 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 줄넘기, 위인 조사를 위한 도구입니다. 위인 조사를 위한 도구는 컴퓨터나 위인전 같은 것이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알 수 있는 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듣고 가사를 써봅시다. QR코드를 이용해 먼저 노래를 들어볼까요? 자, 노래를 잘 들어보았나요? 네, 선생님이 1절에 가사를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누가 터를 잡았죠? 맞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으셨죠. 자,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 그 다음 백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들었나요 혹시? 네, 맞아요. 온조왕이죠. 그 다음 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의 왕 중에 아주 대단한 왕이 있었습니다. 만주벌판까지 우리나라 땅을 확장시켰던 왕. 혹시 노래에서 찾았나요? 맞아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사를 적어보았으니까 노래를 한 번 더 들으면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끝까지 모두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 속에서 기억나는 위인의 이름이 있나요? 네, 선생님은 세종대왕 기억나고요. 장영실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유관순도 기억납니다. 아마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위인들이 기억날 것 같아요. 선생님과 똑같지 않아도 돼요.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위인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계속 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업적을 남겨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위인을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위인 중에서 먼저 세종대왕을 조사해 봅시다. 우리 1학기 때 조사하기 활동을 여러 번 해보았는데요.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위인과 관련된 기념관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께 여쭤볼 수도 있겠네요. 책을 찾을 때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위인전을 찾으면 됩니다. 세종대왕 위인전, 장영실 위인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함께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사해 볼 건데요.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세종대왕이라고 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가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식백과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지식백과라는 글자가 없네요. 그럼 옆으로 넘깁니다. 옆으로 클릭을 하면 저기 뒤쪽에 있네요. 지식백과. 그렇죠? 지식백과를 눌러줍니다. 클릭. 자, 지식백과를 클릭하면 지식백과 안에도 어른을 위한 내용과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어른을 위한 내용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자료만 볼 겁니다. 밑에 보면 어린이 백과라고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백과를 검색하면 어린이 백과 안에서도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밑에 있는 EBS 어린이 지식이 요 내용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 세종대왕이라고 내용이 나오네요. 백성을 이롭게 한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임금이었다. 그래서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글을 모르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 해서 한글날, 발명왕, 음악가, 올바른 정치, 만원 지폐의 인물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았어요. 맞아요.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인물이 세종대왕이죠. 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요. 조사를 다 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있었던 우리 교재에 있는 표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 표에 보니까 이름, 언제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적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름은 세종대왕. 아까 전에 자료에 1397년 해서 1450년에 살았고 진짜 옛날이네요. 그쵸? 지금 우리 2025년인데 자, 그리고 조선시대에 조선에 살았던 왕입니다. 이 인물은 한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시계, 추구기 같은 다양한 과학 발명을 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자, 더 알게 된 거? 10,000원짜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도록 합시다. 다음은 세종대왕 말고 내가 궁금한 위인을 조사해서 삼각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혹은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 인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인물의 얼굴을 그려도 되고 인물과 관련된 장소를 그려도 되고 그 인물이 만든 물건을 그려도 됩니다. 이어서는 삼각책에 우리가 만든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위인 삼각책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도움 자료에 있는 2가지 종이를 잘라냅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미리 그려서 그림대로 잘라냈는데요. 아마 여러분 도움 자료에는 그냥 동그라미로 비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사한 위인의 얼굴이나 위인이 만든 물건 또는 위인과 관련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을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에 책을 만들기 전에 미리 내용을 먼저 다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 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을 오려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네모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은 접는 선이고 실선은 잘라내는 선입니다. 일단은 요 X자 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 볼게요.
펼쳤다가 반대쪽으로도 선을 따라서 접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잘 살펴보면 풀칠이라고 적힌 쪽, 그 다음 여기 빗금선이 있는 네모, V자 네모, 여기 사이에 실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가위로 자른다는 뜻입니다. 이 끝까지 자르면 안 되고 여기 가운데 점까지만 자릅니다. 자, 그 다음 풀칠된 부분, 풀칠이라고 적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하고 여기 V자 있는 자리가 위쪽으로 가도록 종이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러면 무대처럼 삼각책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큰 세모의 풀칠 전체 해보도록 할게요. 풀칠을 꼼꼼하게 하고 다음 종이를 돌려서 붙여줍니다. 종이를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훨씬 잘 붙겠죠? 그다음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내용을 먼저 적어야 된다고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에 글자를 적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글자를 적어 놓고 그다음 풀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조사한 인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렸으면 여기 밑에 부분이 이렇게 네모가 두 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빗금선이 있는 네모가 있고 위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다 이렇게 오리고 그 다음 여기 빗금선 있는데 보면 가운데 실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라줄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내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네. 자, 그 다음 이 빗금선 위에 여기 작은 점선들이 있습니다. 점선을 따라서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럼 이 빗금선은 풀칠하는 부분이에요. 얘가 풀칠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무대에 있는 이 V자, 이 모양으로 가서 붙는 겁니다. 여기에 풀칠을 해서 V자에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약간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래쪽이 접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붙여볼게요. 빗금선 있는 부분에 풀칠, 뒤쪽으로 약간 접으면서 무대 위에 빗금선 있는 부분에 똑같이 붙입니다. 한쪽을 먼저 붙이고 한 손으로 누르면서 반대쪽 여기 이것도 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붙여야 됩니다. 붙일 때는 여기 손으로 밑에를 꼭꼭 누르면 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뒤쪽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조사한 위인이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됩니다. 지금 약간 삐뚤인데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안전은 안전하게 놀이하기 위한 몸풀기 동작입니다. 놀이를 할 때는 몸을 충분히 풀어서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놀이 전에는 몸풀기 동작을 따라하면서 충분히 몸을 풀고 놀이 중에는 만약 아프다면 놀이를 멈추고 어른들께 알려야 합니다. 놀이 후에는 다시 몸을 풀면서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몸풀기 동작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양팔 앞으로 뻗기. 앞으로 깍지를 껴서 쭉 뻗어주고
다음 두 번째, 팔 엇갈려 당기기. 자, 이렇게. 네, 좋습니다. 반대쪽도 천천히. 카운트를 하고 싶으면 8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다음, 팔 뒤로 하여 당기기. 오, 어깨를 쭉 펼치면서 좋습니다. 반대쪽도. 자, 다음 네 번째는 상체를 기울이면서 팔을 뒤로 해서 당겨 보겠습니다. 좋아요. 반대쪽도. 다음, 팔을 뒤로 뻗어서 올리기. 뒤쪽에서 팔을 잡아서 위로 올려 볼게요. 다음, 상체를 옆으로 돌리기. 7번째는 상체를 아래로 숙이기. 좋아요. 팔을 쭉 뻗어서 발끝까지 닿을 수 있나요? 다음, 8번째, 무릎 배닫기. 한쪽 발로 서고 다른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배까지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뒤꿈치 엉덩이 닿기. 역시 한쪽 발로 서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해보세요. 자, 몸풀기 동작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우리 놀이하기 전후에 몸풀기 동작을 하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놀이는 폴짝폴짝 줄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줄넘기의 기본 동작을 익혀봅시다. 미션에 성공할 때마다 동그라미에 색칠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